안녕하십니까. 여권방 숨소리 TV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경왕후 민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크나큰 시리 속에 태종이 현실 정치에서 멀어져 가면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태종 인생 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성으로 돌아가는 영의정 유정현과 좌의정 박은을 전송하면서 내고마 한 필씩을 내려주고 태종이 말합니다. 개성을 개경, 한성 즉 한양을 한경이라 하여 양경이라 불렀는데요. 내고마는 임금의 필요를 위해 기르던 말입니다. 경들은 이 말을 타고 양경을 왕래하라. 전하의 베푸심이 이와 같으니 만약 이 말을 타고 불의를 행한다면 마땅히 자손에게까지 그 재앙이 이를 것입니다. 지난날 간신 구중수의 일이 드러났을 때 나라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황희를 불러 구중수의 악행과 세자의 실덕을 모두 말했는데 황희가 대답하기를 구중수의 행위는 내나 개의 소행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세자의 실덕함은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나이가 어려서입니다 하며 두 번씩이나 말했을 뿐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김한로가 세자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큰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음모하여 몰래 어리를 다시 바쳤으니 이 두 사람의 죄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바깥에 드러내지 않고 참으면서 세자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릴 것이니 두 경은 마땅히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만약에 그래도 세자가 끝내 깨닫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니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 좌의정은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영의정은 이미 늙었다.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것이니 두 경은 마땅하게 처신하라. 김한로와 황희의 죄는 숨겨두고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마땅히 바르게 잡아 뒷일을 엄중히 하소서. 아직은 세자가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두고 보는 것이 옳다. 세자 양녕의 나이 24세일 때입니다. 성령의 죽음으로 어렵게 마음 한쪽을 정리해가던 태종은 이미 또 다른 단호한 마음도 세워놓고 있는 것인데요. 장차 임금이 될 세자에게 그 비위를 거슬러 누구도 쉽게 양녕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 지진서와 영의정, 좌의정에게 미리 언급한 것은 결국 세자를 패하게 되었을 때 황희와 김한로처럼 세자를 감싸고 돌지 말 것을 미리 경고해 둔과 동시에 일이 중간에 세운화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목숨을 내놓게 될 것 또한 다짐한 것입니다. 구정수는 1410년에 민무구와 민무질이 1416년에 민무혈과 민무회가 자진해 세상을 떠나가는 사이에 자신의 두 형 구정지, 구정유와 함께 뒷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자 양녕에게 궁을 넘나들면서 아첨하며 향응을 베풀어 세자의 주색놀이를 도맡아오다 마침내 두 형과 함께 참수당하게 됩니다. 1418년 태종 18년 5월 아버지 태종의 탄일을 맞아 세자 양녕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와 있을 때 태종은 지신사 영의정, 좌의정에게 누술하지 말라 했던 곽선의 첩 어리에 관한 일과 더불어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마침내 터뜨리며 말합니다. 일에 관계된 모두를 마지막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날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취해 궁에 들였으나 내가 알고 즉시 내쫓았다. 그런데 김한로의 어미가 숙빈을 보고자 궁에 들어올 때 어리를 몰래 데리고 들어와 아이를 갖게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고자 꾸민 일이었던가? 아니면 세자에게 굽혀 따르고자 했던 일인가? 또 듣자 하니 성령이 죽었을 때 세자가 궁 안에서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하니 친동생이 죽음을 당해 부모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그와 같다면 그것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세자에게 오늘과 같이 하는 것은 왕실과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뿐이다.
세자의 친동생이 셋이었으나 이제 한 아들은 죽었다. 장자 장손에게 나라를 잇게 하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법도이거늘 나는 이제와 다른 마음이 없으며 만약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부인은 지아비의 부모를 중하게 생각해야 하거늘 숙빈이 비록 지아비의 뜻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어찌 나의 뜻은 알지 못했는가? 어리를 몰래 들이다니 나는 매우 잘못이라고 여긴다. 숙빈은 김한로의 딸로 세자비인인데요. 태종이 내간을 불러 명합니다. 한경에 가서 숙빈을 아비 집으로 내보내라. 어리 또한 세자빈과 함께 김한로의 집으로 내쫓깁니다. 이어 한경에 있는 김한로를 즉각 소환해 그 잘못을 추궁하다 일단은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일이 잘못되면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태종은 세자 양녀에게 홀로 말을 타고 한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는데요. 또 한경에는 세자가 세자전에 들어가지 말도록 할 것을 명합니다. 길을 가던 세자 양령이 대자함에서 불공을 들이고 개성으로 돌아오던 충녕대군을 길 위에서 만나자 성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리에 관한 일은 반드시 내가 고했을 것이다. 그 말에 충녕대군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요. 충녕대군이 불공들인 대자함은 동생 성녕대군의 묘를 위하여 지은 절입니다. 서로 헤어져 4, 5리쯤을 가고 있을 때 세자를 홀로 돌아가게 한 태종이 그래도 걱정스러웠는지 다시 돌아올 것을 명해 세자의 호의를 맡은 별감이 급히 말을 달려 그 명을 전하니 세자는 다시 개성으로 돌아옵니다. 세자가 태종 앞에 이르자 태종은 다시 세자를 크게 책망하였고 자리를 물러나온 세자가 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 아뢰고자 했으나 말이 거칠고 부도에 애써 화를 누르고 있는 태종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걱정한 충녕대군이 힘써 막았었지만 그래도 세자가 고집을 수그리지 않자 충녕이 세자의 소매를 잡고 반복하여 지극하게 충고를 다하니 그때야 세자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태종과 마주하여 학문과 무예에 대해 논하던 세자 양녕대군이 말합니다. 충녕은 용맹스럽지 못합니다. 태종이 그 말에 대답합니다. 비록 용맹스럽지 못한 것 같지만 큰일이 있을 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단함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냉철한 판단과 결단으로 모진 이기를 넘어서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져온 태종인데요. 그러나 자식을 앞에 두고는 한번 세웠던 의지를 뒤로 물리기를 반복하는 마음 약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성녕대군이 숨을 거둔 후 3개월여의 시간만 흘렀을 뿐 성령에 대한 기억에서 멀어지기 위해 온경하고 민씨와 함께 개성으로 몸을 옮겨왔지만 여전히 몸을 떨쳐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태종이었는데요. 그래서였던가요? 홀로 한경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가 그 말머리를 돌리게 한 태종은 세자가 개성으로 올 때의 호의 행렬을 그대로 갖춰 양령을 다시 한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또한 양령을 세자전에 들이지 말게 한 전일의 명도 철회하는데요. 더불어 세자의 잘못은 낮추고 대신 그 책임을 장인인 김한로에게 돌리며 명합니다. 어리가 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오직 김한로의 간사하고 음흉한 계였으니 세자의 잘못은 적다. 김한로는 죽산에 부처하고 그 아들 김경재는 과천 조모의 집에 안치하라. 만약 서울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잘못에 비해 김한로에 대한 처벌도 낮추어 이를 더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자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틀 후 하루 만에 급히 말을 달려 한경에 도착한 세자 양령이 다른 것도 아닌 어리가 있는 숙빈의 집을 찾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자 노한 태종은 사람을 보내 세자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중군과 너희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나 또한 법대로만 처치하지 못해 너희 장인만 가벼운 죄를 받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장인이 아직 귀향길을 떠나 한강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내가 또 깨닫지 못해 즉시 세자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숙빈의 집에 들어가 어리를 만났으니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이란 말인가? 너는 어찌하여 왕실과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불효하는 것인가?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을 또다시 고쳐잡은 태종은 세자빈 숙빈을 도로 세자전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명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을 것이니 비록 후회한다 하여 돌이킬 수 있겠는가? 세자가 하루속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스스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흔적을 내가 알도록 하라.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세자 양령이 아니었는데요. 세자의 스승인 빈객들이 울며 하소연하면서 항문할 것을 말해도 마이동풍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는 태종의 심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분을 참지 못하는 글을 직접 써서 내관으로 하여금 전하게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서슴지 않고 도발합니다. 전하의 시녀는 모두 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모두를 중하게 생각해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인의 여러 처분 내보내어 그들의 슬피 우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고 원망하는 소리는 나라 안에 가득하니 어찌하여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마치 아들이 아비를 훈계하듯 하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적은 안에 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고금을 통한 절대적 근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세자 자신의 유흥과 여인에 대한 욕망을 오직 태종의 뜻에 따라서만 왔지만 한나라 고조는 여색을 좋아했어도 천하를 통일했고 진왕, 광은 어질다고 칭송받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세자 자신이 한나라 고조처럼 세상에 이름을 알려 결국에는 크게 효도하게 될 것을 어찌해서 아버지 태종은 모르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리 한 첩을 내쫓으려 하다가는 잃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은 적을 것이라 하면서 장인 김한루의 일을 아버지 태종이 폭로했으니 그로써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들은 위험해질 것이며 세자빈 숙빈이 잉태했음에도 죽조차 먹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탈이라도 나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성의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해왔으니 이제는 임금이 수염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인데요. 세자 양령이 글을 올림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 기세가 통한 것인가요? 태종이 좌의정 등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자의 글을 보니 그 잘못되어 있는 형세가 가르치기 어렵겠다. 경등은 이미 사부의 직을 겸임하였으니 서로 의논하여 잘 이끌도록 하라. 나는 관대하게 그 여자를 돌려주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이 아이는 변하기가 어렵겠다. 그 말하는 형세를 보아하니 정사를 주관하는 날에는 사람들에게 미칠 화복을 예측하기 어렵겠다. 관용을 베풀어 어리를 돌려주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